크리에이터를 사용했을 때 이클립스 이렇게 이클립스 다운로드 이렇게 다운로드 그냥 한글로 쓰셔도 돼요. 이클립스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이클립스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도 또 찾아갈 때 여기 버튼이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메인으로 가시면 좀 그러니까 다운로드까지 치고 들어가세요. 제가 수업할 때는 예전에 수업할 때는 이제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자꾸 뭐 다운로드하는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엉켜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헤매다가 클릭하시면 헤매다가 찾아더라고 막 그랬는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요. 그냥 이제 요거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여기 보여지는 걸 보시면 인스텔 유얼 뭐 좋아하는 거 데스크탑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버랑 상관이 없는 ID 패키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처음에 보여줘요. 자바를 맨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서버랑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운로드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초창기 때는. 근데 나중에 웹으로 넘어가면 이게 웹이랑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다운로드 할 때 이제 웹에 연관되어 있는 걸 다운로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운로드 할 때 64비트냐 뭐냐 이건데, 그래서 다운로드 패키지스 하고 밑에 패키지가 여러 개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찾아서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클립스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는데, 최신 버전은 2024년 12월 달에 수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얘는 하면서 자바 버전도 되게 많이 올려놓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more downloads 해가지고 예전 버전 것들 목록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 뭐 이클립스 이 책 같은 거를 보시면 이클립스 버전이 이제 올리면 자바 버전도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클립스 아이디만 써져 있는 걸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웹 디벨로퍼 엔터프라이즈가 서버라는데 서버와 웹 디벨로퍼를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고 메뉴가 다릅니다. 나오는 탭도 다르고 아시겠죠? 그냥 붙여서 쓸 수 없어요. 여기 나와 요게 지금 아이디죠. 아이디 자바 디벨로퍼. 요게 이제 밖에 보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밖에 보여지는 거라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되고요. C 개발할 때는 C에 적합한 거 이렇게 개발하는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그거에 맞춘 이클립스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맨 앞에 있는 자바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바에 서버가 있는 웹 디벨로퍼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자바를 받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윈도우즈 있죠? 윈도우즈 x64 언더바 x86 언더바 64 클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하시면 zip 파일인데 너무 많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10명 정도이기 때문에 저까지 11명 이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도 이제 그냥 10명 정도는 그냥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치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다른 거를 받을 수 있으시고, 지금 SHA-512라는 걸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SHA-512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돌리면 다운로드 다 받고 걔를 돌려서 얘를 하면 이 코드가 나와야 한다. 이 코드가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안 나오면 프로그램 자체가 변경된 거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묻어 있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이 코드를 확인해라 이런 얘기고요.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행만 잘 되면 되지. 자, 그래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이제 다운로드를 시작하시면 되고, 예. 여기 다운로드 진행 중이고요. Thank you for your 다운로드 해서 근데 스폰해라 스폰. 예, 우리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커뮤니티에다가 스폰해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서포트해서 뭐 이렇게 돈 좀 달라고 얘기하라는 건데, 예, 이게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의상 조금 얼마라도 내고 해보세요. 근데 무료로 그냥 사용하십니다. 보편적으로. 다운로드 받는데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 놓으시고, 됐죠? 9분, 8분. 시간은 계속 줄을 것 같긴 한데, 예,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예, 다운로드 다 됐고요. 이제 집에서는 조금 더 빨리 다운로드가 되실 거예요. 시간별로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클립스 받은 거는 웬만하면 C 드라이브에 남겨두지 마시고요. 폴더 만드실 때도
D 드라이브에 만드는데 블랭크 없이 한글로 안 쓰고 영문으로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이 되거나 이제 워크스페이스나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그 환경 설정하거나 또 계정 집에서 실습하려고 그러실 때도 이제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정 이렇게 만드실 때도 영문으로 만드셔야 돼요. 영문 블랭크 없이 한글로 만들어서 쓰시면 그 연결이 잘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그 한글로 되어 있는 내 한글 계정 밑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자꾸 설치되거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바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바 부분 프로그램도 이제 그걸 찾아갈 때에 한글이 이 프로그램이랑 내가 만든 한글 윈도우즈에 사용하는 한글이 엔코딩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코드가 안 맞으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못 찾습니다. 이거는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정을 만드시거나 하실 때 영문으로 그 블랭크 없이 좀 만들어 주시고 폴더 만들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LELJ 밑에 이렇게 다운 이렇게 받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계정을 한 개 여러분 기술을 한 개 더 만들어 놨는데 지금 프로그램 설치는 여기 안 하고 이제 소스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다 둘 거라서 그래서 다운에 해당되는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제 좀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C 드라이브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C 드라이브가 512 정도 될 것 같아요. 512 정도 되는데 지금 제 걸로 봐서는 512가 거의 다 차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야간 선생님도 여기 C 드라이브에 많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여러분들 거는 다운로드 보시면 다운로드가 데이터가 많다. 그 웬만한 건 다 지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운로드되어 있는 거 지우셔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빨간색이 그 C 드라이브 밑에 C 드라이브가 내 PC를 클릭해 봤을 때 C 드라이브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됐고 용량이 얼마 안 남아 있다. 이러시면 이제 요것도 그 행정 쪽에다 얘기를 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C 드라이브 쪽에 프로그램을 넣으면 D 드라이브보다 훨씬 빠릅니다. 빨라서 그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C 드라이브에다 넣고요. 데이터들은 D 드라이브 넣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운로드 받은 소스 이런 것쯤이야 뭐 그냥 D 드라이브 넣어도 되죠. 어차피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니셜 밑에 다운 이렇게 한 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운로드는 영문으로 안 만드셔도 됩니다. 운영하는 폴더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데이터만 저장해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받은 이쪽에 있는 거를 좀 옮겨 주세요. 컨트롤 X 오류두기 해서 이제 붙이기 옮겨 놨습니다. 그 제 걸로 봤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zip 파일이 반디집이 깔려 있어요. 반디집이 이거 운영해 보니까 그 대용량 압축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경우는 이제 R툴스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Rzip 이런 게 많이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Rzip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긴 폴더 안에 긴 파일이 들어가 있으면 걔를 압축 해제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STS 툴 슈트 이런 거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걔를 압축을 풀면 그 이름이 긴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 6개 정도 파일이 압축을 실패해서 실제적으로 기능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요. 그 zip 파일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zip 파일 중에서는 7zip 이렇게 치시면 7zip에 해당되는 이런 7zip이 그 잘 돼 있고 용량도 적고 뭐 쓰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7zip에 해당되는 것을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다운로드 있네요. 밑에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링크도 찾기도 편해요. 편하시고 이래서 전 7zip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위에 이제 zip 파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 보시니까 인스톨 버전 여기 다운로드 맨 링크 걸려 있네요. exe 파일 exe 파일로 되어 있네요. zip 파일이 아니고 파일로 되어 있어서 64비트 윈도우용 그래서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금방 받습니다. 끝났어요. 완료. 용량도 적고 빠르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해주시고 네 7zip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다운로드 밑으로 아까 전에 다운로드 계속 밑으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7집 설치해 주시고, 예. 폴더 위치는 그대로 내비두시고, 인스텔 해서 하시고, 클로즈.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7집으로도 압축을 풀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반디집이나 이런 거. 근데 윈도우 집은 압축을 풀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명확해요. 그래가지고, 그, 특이한 집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 안 풀리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 이클립스 압축 파일이니까 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그 열기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되어 있는 게 되니까 7집에서 열기, 압축 파일 열기 해가지고 압축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7집으로 열어줍니다. 되셨나요? 어렵진 않으시죠? 네. 아니, 다운도 못 받으신 분은 계실 것 같아서.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7집으로 여시고요. 7집으로 열어서 이제 압축 파일 프로그램이면 다 됩니다. 얘는 이제 압축되어 있는 게 그렇게 안 풀린 만큼 긴 파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STS 같은 경우에는 긴 파일, 안 풀린 만큼 긴 파일명이 있습니다. 폴더 위치에.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압축을 푸는 걸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반디집이나 7집 이런 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 RGB나 윈도우에서 지원해주는 집 시스템 이런 걸 사용하시면 이제 오류납니다. 풀리다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됐으면 이제 저희가 C 드라이브 밑으로 바로 할 거라서 C 드라이브 클릭하시고요. C 드라이브 밑에다가 이클립스를 당겨서 이 빈 곳에다 놓는 거죠. 그럼 얘가 압축을 풀리죠. 압축이 쭉 해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zip 파일이기 때문에 zip 파일로 돼 있거나 자르 파일로 돼 있으면 이렇게 그 자루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집으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집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올린 다음에 이제 쭉 당겨서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다 풀렸네요. 자, 압축 다 풀리셨죠? 네,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클립스를 더블 클릭, 폴더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지금 7집으로 열리는 건 닫으셔도 됩니다.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EX 파일이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EX 파일. 여기 이클립스, 여기 3선 보라색 원에 3선이 이렇게 흰색 3선이 가져 있는 걸 보시면 되고, 이클립스 EXE 파일이 이게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 그리고 여기가 설정 파일이에요. 설정 파일. eclipse.ini 파일. 그래서 설정에 이클립스를 돌릴 때 이제 설정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클립스 중에서 이클립스 INI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얘를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프로그램을 메모장으로 워드패드로 한번 열어볼게요. 워드패드로 열어보시면 이렇게 설정 부분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설정 부분 한 개당 대시가 한 개씩 들어가 있어요. 스타트업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자료 파일을 이용해서 플러그인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스타트업 하자. 라이브러리 이 안에 이제 두 번째 라이브러리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거 한 세트. 이렇게 대시가 한 개 들어가 있는 것마다 설정이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VM이라고 되어 있는데 VM 플러그인 되어 있는 요 중에서 여기 JRE죠. JRE 빈에 있는 거를 하고 있어요. 아, 이클립스 안에 자바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원하는 자바라기보다는 이제 맨 처음에 세팅해 놓을 때 사용되는 자바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사용하겠다. 물론 버전도 바꿀 수 있긴 해요. 이렇게 해서 사용됐다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뭔가 V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자바 버추얼 머신에 해당되는 그 자바를 돌리기 위한 JRE가 어디 있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고치셔서 저희 폴더에다가 매칭시켜서 사용하시면 그 폴더에 맞는 게 돌아가게 되죠. 그 버전에 맞는 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자바 버전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바 버전 바꾸는 것도 해둬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자꾸 이렇게 대시로 해가지고 설정된 게 되게 많아요. 이제 뭔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할 때 여기 메모리에 해당되는 내용도 나오시고, 나오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클립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쳤을 때 그 한글 코드가 기본적인 한글 코드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 안시 코드로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안시 코드로 세팅이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걔가 한글이 그렇게 가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보다 표현할 때에 이제 오류가 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표시 못하게 되거나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이제 UTF-8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한글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봤을 때 얘 지금 있는데 얘도 지금 뭘로 썼나 보면은 브라우저가 있는데 그 브라우저에서 그 F12를 누르면 또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검사 눌러보시면 요런 창이 보이십니다. 이게 보이시는데 이 중에 그 맨 앞에 있는 기기를 툴 전환해서 클릭하시면 여기 소스가 나와요. 소스. 얘를 만들어낸 소스가 나오시는데 이 소스 중에서 여기 그 메뉴에 보시면 헤드 여기 HTML 그 랭귀지는 그 K로 되어 있고요. EN 잉글리시가 아니고 K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보여지는 거는 다 영문으로 때려 보이기 때문에 근데 메타 여기 헤더 바로 이렇게 열어보시면 헤드라고 해야 되는 이렇게 부분을 열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캐럿 셋이 UTF-8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UTF-8을 많이 쓰는데 이유가 이제 가지수 때문에 코드 가지수 때문에 그 안시 코드보다는 이제 UTF-8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근데 안시 코드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한글은 다 되니까 상관은 없으시고 하시는데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코드들이 이게 맞아야 돼요. 서로 맞아가지고 처리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전에는 안시 코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시 코드가 아니라 UTF-8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 요거는 이제 한글의 가지수 코드의 가지수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 이제 다르다. 그 안시 코드에 해당되는 건 8,000 몇 자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5만 몇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UTF-8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글 변환을 보통 많이 사용해서 쓰게 되고요. 그걸 이제 원래 안시 코드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 이클립스가 기본적으로 안시 코드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별이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내가 저장하려는 공간별로 이제 한글을 세팅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수동적으로 세팅을 하셔야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세팅하게 돼 있는데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도 이걸 알려주고 있는데 쓰려면 이 이클립스 i9 파일에다가 한글 세팅을 UTF-8로 세팅해서 써라 뭐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UTF-8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시는 방법은 여기다가 i9 파일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제 한 개 더 옵션을 주는 거예요. 옵션을 줘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사용하시는 거는 대신 맨 끝에다 대시 한 개 더 넣어주시고요. 거기다가 D 파일들을 엔코딩 하는 방식을 이꼬로 UTF-8로 하겠다. UTF-8로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서 저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클립스가 실행할 때 UTF-8로 이제 개개의 파일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UTF-8을 세팅해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파일들을 엔코딩하는 방식을 UTF-8로 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 거고요. 그 앞에 있는 거 안에 이제 엔코딩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거기다가 얘를 저장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걔네들을 꺼내다가 이제 얘네들을 쓰게 됩니다. 써서 사용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다 됐으면 이제 닫으시고요. 뭐 닫아도 되고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 저 밑으로 잠깐 내려놨습니다. 내려놨고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행은 eclipse.exe를 실행하세요. 근데 얘를 이제 계속 쓸 거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이쪽에 저희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작업 표시줄에 고정 이게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새로 깔거나 이러면 지웠다가 고정된 걸 지웠다가 다시 이제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고정시켜 놓은 거를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시킬 때는 윈도우즈에는 관리자 권한이 따로 있어 가지고요. 얘를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등록이 안 되거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렇게 관리적 언어로 실행 이런 메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더블 클릭 또는 밑에 있는 거 클릭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이클립스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셀렉트 디렉토리 워크스페이스니까 작업 공간입니다. 작업 공간은 그 여러분들이 이니셜로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한 개 한 개 전부 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과목이 바뀌면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셔서 쓰실 건데, 그때마다 이제 다른 공간에 자꾸 집어넣으면 소스 가져갈 때, 소스 관리나 가져갈 때 되게 힘드니까 오른쪽에 브라우저 누르세요. 저희는 이제 소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D 드라이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는 지우거나 뭐 바이러스 걸리면 또 포맷도 시켜야 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하시고, 그 자기 이니셜로 되어 있는, 저희는 LEYG 이니셜로 되어 있는 거를 하시고, 여기다가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해서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주세요. 올 영어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되시겠죠? 이게 작업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개발할 때 여기다 쓸 거예요. 작성을 해서 써줄 거고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지금 하시는 게 자바니까 새 폴더를 누르시고 자바 워크스페이스인데 자바 워크스페이스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폴더를. 이 구조상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여기가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여기가 워크스페이스인 거예요. 자바 워크스페이스로 만들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자바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폴더 선택, 아래쪽에 폴더 선택을 클릭하시면 D 드라이브에 자기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뭐 JSP 하면 여기다가 JSP, 뭐 스프링 하면 여기다 스프링,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되시겠죠? 파이썬도 여기다가 해서 파이썬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됐으면 자바가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use this as a default, 얘 디폴트로 만들어서 실행할 때마다 얘로 체크, 이거 확인 안 하고 할게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이거 안 물어보고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물어보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냥 내비두고 한번 엔터 한번 치거나 런치 한번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런치 해서 실행하자 라고 하시면 이제 이클립스가 계속 실행하게 되고,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주시는데 요런 그 안내 링크 되어 있는 게 쭉 나오고요. 이러이러이러 링크 될 수 있어요. 이게 웰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요. 지금 이제 워크스페이스 한번 가보시면 D 드라이브에 이니셜 밑에 미안해. 네, 자기 이니셜 밑에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에 가보시면 점 메타라는 게 한 개 보이세요? 그 저는 몇 개 안 했지만 여기에 보면 플러그인스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많아요. 이클립스에 여기 이런 거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스 돼 있고, 그 다음에 환경한거 마일인 해가지고 컨텍스트 해가지고 이런 거 여기 비어 있네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스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 내가 설정했거나 설치했거나 뭔가 보여주거나 하면 여기에 점 메타데이터 안에 다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열어놓은 파일도 점 메타데이터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가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열어놓은 게 좀 이상하거나 이러면은 점 메타데이터를 완전히 지우고 이클립스 닫은 다음에 새로 시작하면 이제 처음 페이지로 돌아와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프로젝트 만든 거나 이것도 이제 그 여기서 목록에서 사라져 버려 가지고 걔를 이제 그 다시 불러와야 되는 이런 수고는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점 메타데이터 안에 이제 이런 설정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이 되게 된다. 이런 거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잘했고, 웰컴 페이지는 이제 그 이거 참고할 만해서 가볼 만한 하긴 하지만 저는 닫겠습니다. 닫으시고, 여기는 always 보여주자, 스타트업 할 때보다 보여주자 이런 게 있는데 열어놓고 안 닫으면 계속 보여줍니다. 일단은 닫겠습니다. 닫으면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으셔서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가지 보이시는데 기본이 여기 그 개발, 여기 지금 개발 환경에 어떤 개발 환경입니다 알려주는 게 여기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요게 지금 개발 환경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바 2 환경, 그러니까 서버가 세팅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서버랑 상관이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서버랑 상관없이 개발을 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선택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거 왼쪽 맨 오른쪽에 자바 2로 되어 있는 거 왼쪽에 보면은 오픈 퍼스펙티브라고 이제 맨 아이콘이 한 개 보이실 거예요. 플러스 돼 있고 아시겠죠? 보이시죠? 네,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자바 있습니다. 자바. 기본은 자바 2입니다. 자바 2이고 자바 우리가 선택한 게 이 서버랑 웹 디벨로퍼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클립스를 했기 때문에 기본이 2인 거예요.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엔터프라이즈 이런 뜻인데 서버가 있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면 서버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서버가 있는 환경이고요. 지금 저희는 서버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바 선택하시고 오픈 해보시면 지금 이제 요거 선택한 거에 따라서 지금 요거는 자바 지금 선택되어 있고요. 눌려져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 만드는 개수가 틀려지고 탭이 틀려져요. 자바 2를 눌러보면 프로젝트 만드는 개수가 틀려있고 그 다음에 서버라는 게 있어요. 서버스 해서 여기 탭이 많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많이 생겨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자바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저 거랑 이제 버튼도 다르고 메뉴도 다르고 여기 탭도 달라요. 이러면 이거를 잘못 선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창을 닫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바 할 동안에는 이제 자바 2는 안 쓸 거라서 자바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바 2는 클로즈 해서 닫으시면 되고요. 닫았다 그래도 플러스 눌러서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닫아놓고 자바에 해당되는 것만 해서 자바 환경으로만 개발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주 메뉴들은 이렇게 메뉴에 있는 요 메뉴들이 있는데 요 메뉴들은 요 밑에 있는 아이콘으로 자주 쓰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서 사용해 볼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그 자바는 개발하실 때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 자바 쓸 때는 그냥 클래스에서 폴더 위치에서 실행할 수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할 때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쓰게 됩니다. 프로젝트 안에 관련된 게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바 프로젝트 여기 자바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네. 지금 하시는 게 처음에 하시는 거니까 first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first. 예. first. 예. 예, 쓰시고 됐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밑에 디폴트가 자바 21로 돼 있어요. 얘는 기본이 21이네요. use 이제 이걸 쓸 수 있다. 이걸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쓸 수 있는 버전 23까지 얘는 제공을 하고 있네요. 자바 이클립스에서 지금 이제 이클립스 아까 전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17을 얘기하고 있는데 17. 근데 얘는 이제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8 맨 밑에 있는 게 1.8이네요. 1.8 버리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쓰고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1.8 있네요. 여기는 1.8인데 그 위에서는 그냥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8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버릴 수 없고 그냥 내비뒀습니다. 내비둬 사용하고 있고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버전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여기 있는 자바 버전들은 다 이클립스 안에 있는 버전들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클립스 안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어디 있냐고 물어보게 돼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여기를 디폴트로 써져 있는 이클립스를 쓰지 않고 쓰려면 그 밑에 보시면 configuration JRES 있습니다. 요건 여기서 클릭을 안 하고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시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등록하고 라이브러리를 제거하고 하는 것도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실 건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만들면서 configuration JRES 자바 실행하는 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이런 얘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시는데 여기 세팅은 요거 보이세요? JDK 1.8 보이세요? 얘는 좀 좋아졌네요. 이런 거는 예전에는 요건 없고 요거만 있었거든요. 이클립스 안에 있는 JRE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해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apply and close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시면 close 적용하고 하자 하시면 이렇게 요걸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use
이쪽에 configuration에서 1.8로 되어 있는 걸 여기 디폴트가 지금 1.8로 바뀌어 있죠? JRE 디폴트 1.8. 방금 전에 여기서 바꿨어요. configuration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해서 사용하시면 1.8에 해당되는 걸로 사용할 수 있다. 되시겠죠? 그리고 요걸 바꿨더니 얘는 실행하는 거거든요. JRE는 실행하는 거라서 이쪽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컴파일은 그런데 컴파일 할 때는 이걸로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컴필레이션 21로 할 거 아니라서 컴필레이션 하시면 21로 세팅이 돼 있어요. 설정하는 부분이 21을 밑으로 내려서 1.8로 하겠다. 컴파일 할 때도 컴파일러 세팅할 때 이런 걸로 좀 해주세요. 1.8로 되시겠죠? 제가 얘기했지만 개발은 1.8로 하고 실행은 1.8로 실행을 하고 개발은 17로 실행할 수도 있다. 20일이나 이게 이제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고 어플라이 클로즈 이렇게 눌러보시면 경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경고가 뜬 거는 이제 개발 버전과 지금 이제 실행하려는 버전이 틀리니까 경고가 떠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됐죠?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누르고 컴퓨레이션 같은 거 이용해서 이제 자바 버전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다. 바꿔서 처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실행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처리하고 추가하거나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됐으면 이제 처음에 하시는 거니까 넥스트를 한번 눌러 볼게요. 넥스트. 아니면 이제 피니시를 그냥 누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퍼스트가 한 게 폴더처럼 생길 건데 여기 폴더 이미 생겼어요. 이렇게 한 게 생겼습니다. 여기 생길 건데 그 안에 src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다가 소스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스를 작성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표시를 보시고 이거 설정을 바꾸면 다른 데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다른 곳에다가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내비두죠. 프로젝트 안에 src라는 거 안에다가 소스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뉴 소스 폴더로 해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삭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 보시면 아웃풋 폴더가 있습니다. 맨 아래 디폴트 아웃풋 폴더. 이 프로젝트 안에 보면 빈 폴더를 만들 건데요. 클래스 파일이 여기 생겨요. 소스를 가져다가 내가 이제 컴파일 하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게 빈 폴더 안에다가 이제 클래스 파일을 집어넣을 거다. 되시겠죠? 그래서 클래스 패스가 별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설정된 것을 가져다가 실행을 하기 때문에 실행하시면 이제 뭐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이거 지금은 확인해서 보시고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를 보시는데 나중에 가시면 그런 거는 이제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실행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맨 처음에만 이런 걸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음번에는 그냥 확인 눌러서 갈게요.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웨지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그 다른 프로젝트를 임포트해서 시켜서 사용하실 때 라이브러리스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스가 남이 짠 프로그램을 갖다 써야 될 때 남이 작성한 걸 갖다 써야 되는데 자바 프로그램도 여기 라이브러리예요. JRE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 안에 lib라는 폴더 안에 있는 게 라이브러리인데 여기 밑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그 위치가 보이시는데 여기 JRE 밑에 lib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자바 위치를 이제 이 JDK에 해당되는 위치로 잡아놨는데 그 안에 JRE 안에 lib라는 폴더, lib 라이브러리 안에 라이브러리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다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자. 그 내가 자바 소스는 제대로 찾는데 오탈자도 없어요. 근데 막 오류가 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게 잘못 지정이 됐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add 자르스 자르가 있는데 다른 자르 남이 짜는 프로그램인데 걔를 포함시키고 싶어. 그러면 add 자르스 누르시면 이쪽에 이제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익스터널 자르스 다른 데 가 있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도 갖다가 끌어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자체 요거 지금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여기 add 라이브러리 요 라이브러리라고 자르스는 요거 파일 한 개를 이제 쓸 때 여기 파일 한 개만 갖다 쓸 때는 여기 rt.자르가 이제 그 자바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 쓸 때는 add 자르를 쓰는데 이 파일이 여러 개예요. 이렇게 클래스 파일이 자르가 많아요. 그럴 때는 add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데 요게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안에 이렇게 이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사용했을 때는 이제 add 라이브러리 그 자르를 여러 개를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
그 관련 있는 자료를 다 한꺼번에 쭉쭉쭉쭉 밖에다 꺼내놓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폴더 관리하는 거랑 동일하게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만든 다음에 그 자료를 추가시켜서 이제 완성을 하시고, 추가시켜 놓으면 걔를 이제 한꺼번에, 그 하나로 한꺼번에 추가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보기가 편하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주로 몇 개 안 돼서 애드자러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제 애드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JRE를 따로 등록하는 게 있고요. JRE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JRE 라이브러리가 지워지거나 잘못되면 라이브러리를 지워야 돼요. JRE를 지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자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 이제 add 라이브러리에 여기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진행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지금 이제 컨셉 요걸 그냥 쓸 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거고, 그 외에 이제 오더 뭐 익스포트 돼 있는 거, 여기 지금 이제 새롭게 돼 있어서 뭐 쓰고 있던 거, 그 다음에 체크가 안 돼 있는 거는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SRC에 있는 내용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서 작성을 할 거다.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봤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렇게 퍼스트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세요.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게 그 폴더로 지금 현재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만들어서 D 드라이브의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 밑에 보시면 퍼스트라는 폴더로 만들어주고요. 폴더 안에 SRC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소스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저희가 메모장에 낼 때 여기다가 자바 프로그램을 자바 프로그램을 여기다 작성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퍼스트 안에 빈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클래스가 놓이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은 안 보이고요. 소스방 어차피 이클립스는 소스방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모장으로 만들었던 거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에다가 여기다가 소스 만들라고 했으니까 SRC를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번 누르세요. 누르시면 New가 있습니다. New가 있으시고 지금 만들려는 게 뭐죠? 클래스예요. 클래스. 예,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first 안에 저희가 print name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쓸 거예요. name이라고 하시고요. 됐죠? 네. 쓰셨나요? 네, 쓰셨고요. 패키지가 있어요. 여기 패키지가 first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first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패키지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패키지를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면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디폴트로 만드는 순간 얘를 접근해서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바 할 때 패키지를 반드시 지정을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한다. 아시겠죠? 나중에는 이걸 할 건데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패키지 없이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체크하는 게 있는데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대괄호가 돼갖고 ARJS 요거 그냥 쳤잖아요. 손으로. 이걸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시고 피니시 누르세요. 피니시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시면서 이 소스가 보여집니다. 그 글자 키우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왼쪽에 있는 컨트롤 시프트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누르시면 커지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작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에 들어가서 그 폰트 크기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 단축키로 사용하시면 되게 편하세요. 왼쪽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키패드에 플러스, 키패드에 마이너스 누르시면 이렇게 줄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되시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보기 편하게 좀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요것만 지금 편집하는 건 보고 싶다. 그럼 더블 클릭하시면 패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편집하는 건 보여주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이렇게 확장시켜 주십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치는 거예요. 치시면서 사용하시는데 시스템 이렇게 해서 저기 CS 몇 개 기다려 보시거나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렇게 이제 완성된 소스도 나오세요. 내가 뭘 치려고 그랬지? 그래서 선택을 하면 오탈자 없이 잘 쓸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 쓰시고 아웃,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나오죠? 아웃 점 쓰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프린트는 프린트 ln 하면 밑에 너무 많아가지고 프린트 ln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으시고 그 문자 열인데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찍으시고 프린트 ln을 썼을 때 지금 이제 뭐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얘가 뭐라 합니다.
얘는 이제 그 안시 코드가 아니라서 안시 코드라도 얘가 안시 코드로 동작을 시켜오기 때문에 그 콘솔에 가서 동작을 시킨 게 아니라 동작을 여기서 시킬 거예요. 실행을 여기서 그냥 합니다. 아시겠죠? 저장했습니다. 저장하세요. 컨트롤 S 저장입니다. 저장하시면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지금 빈 폴더에 보시면 클래스 만들었다 이렇게 컴파일을 지가 미리 해줍니다. 컴파일을 다 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순간 컴파일은 된다. 클래스 만들어졌어요. 자바C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실행이 위에 있어요. 삼각형. run print name. 이때 이제 이렇게 그 void main 되고 run print name. 클릭하시면 이쪽에 콘솔 창이 열리면서 출력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 콘솔이라는데 여기 명령 프롬프트 같은 게 콘솔인데 콘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금 얘가 안시다 그러면 안시로 맞춰져 있고 UTF-8이다 UTF-8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글이 제대로 나와요. 그 요거를 그대로 이제 콘솔로 실행하면 한글이 깨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잘 가능하다. 뭐 되는데 여기 이제 런에서 여기 위에 주변 유에 런에 보시면 이 단축키가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 단축키. 그래서 런에 그 여기 run as 뭐 이런 것도 있으시고요. run에 run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컨트롤 F11입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F11. 그냥 F11 누르면 디버그예요. 디버그. 벌레 잡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디버그고요. 디버그. 전체적으로 전부 다 쭉 실행을 하려고 해요. 이때 사용하는 거는 F11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학생들이 그냥 F11을 그냥 막 눌러서 디버그 상태에서 계속 있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디버그보다는 저는 이제 런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메시지 보고 이제 수정을 하는 방식. 그래서 실행하실 때 메인이 있는 쪽에서 컨트롤 F11 누르시면 되고요. 메인이 없더라도 컨트롤 F11 누르면 바로 이전에 성공한 실행 파일의 메인을 실행해줘요. 되시겠죠? 예, 요까지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